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킴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어휘를 하고 있죠. 지금 주제별로 어휘를 하고 있는데 어휘를 잘하는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정치, 종교, 환경, 의학, 뭐 예술, 문학 이런 식으로 토픽을 정해서 그 토픽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좀 덜 중요한 단어 순으로 해서 쭉 주제별로 정리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SAT나 뭐 토플 시험 볼 때 준비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알파벳 순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5만 5천, 3만 3천 뭐 펠리컨 버케블러리 옛날에 이런 책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A만 30장이고 B가 막 20장이고 뭐 이렇게 A, B, C, D 순으로 이렇게 되는 어휘장 있죠. 그런 거는 유학 시험 갈 때나 뭐 대학원 시험 볼 때 그럴 때는 필요하겠지만 왕기초들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는 분들이 공부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별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할 것은 뭐냐면 법과 정의, law and justice입니다. 좀 무거운 토픽을 보이시겠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게 쌤이 제가 호주에서 유학할 때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유학생들이나 교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어를 못하면 두고두고 고생하는 거죠. 불이익당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특히 법률 용어를 모르면 이렇게 막 문서 쓰거나 뭐 하다못해 경찰서 가서 뭐 도둑 맞거나 집이 아니면 뭐 본인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세입자야. 근데 현지인 집주인이 나한테 함부로 대했어. 막 부당하게 대해서 내가 영어를 모르고 외국인인 줄 알고 함부로 대했어. 그러면 뭐 경찰서나 아니면 어디 뭐 법원 같은 데 가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용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좀 이렇게 너무 많은 거를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뉴스 같은 거 틀면요. 뭐 교통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저 이제 호주 있을 때도 10대 소녀 한 명이 차를 몰다가 너무 좀 이렇게 좀 막 몰았어요. 차를 막 몰다가 보니까 7살인가 8살짜리 소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친 건 아닌데 막 과속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을 겁니다. 신호 위반하고 가다가 신호등 건너는 아이를 친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과실치사이냐, 모르고 죽인 거냐, 아니면 호미사이드, 알고도 그냥 얘를 모르겠다고 치고 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용어들이. 그래서 그런 걸 알아들어야 우리가 뉴스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또 어떤 사건인지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용어들이 그런 거 다룰 거니까 우리 열심히 잘 들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Law and Justice 이렇게 시작했죠. Law는 법입니다. Law라고 하지 말고 Law 길게 발음하세요. Law, Law, Law 법이에요. 법. Justice, Justice 우리 뭐 요즘 저스티스 리그라고 막 슈퍼맨 배트맨 나오는 그 TV 뭐 영화 시리즈도 있는데 정의죠, 정의. Justice 그럼 정의입니다. Justice. 자, 법과 정의. 그래서 법과 정의랑 관련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문장부터 시작할게요. 월드컵 기간 중 발생한 선생님 이제 30살 때 2002년도 내가 선생님 귀국했을 때 얘기인데 그죠? 자, 근데 좀 이렇게 오늘 다루는 문장은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되게 좀 심각한 얘기인데 월드컵 기간 중 발생한 미군 탱크 그죠? 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치시면 유튜브랜다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때 사건이 나올 거예요. 효순이랑 미선이 사건인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미군 탱크로 인한 여중생들의 자 크러스트 데스. 이제 이 효순이 미선이 두 여학생이 이제 아마 집이 시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집으로 가는 귀갓길이었는데 미군 탱크도 이제 뭐 몰랐다고 해요. 몰라서 이제 쭉 이제 코너를 돌고 가다가 이 여중생 두 명을 미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났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압사당했어요. 압사당해 죽은 사건. 굉장히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인데, 자, 크러스트 데스가 압사거든요. 그러니까 투데스라는 표현 있죠. 우리 투데스 그러면 죽는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타 죽었다. 그러면 burn to death. burnt가 불탄 거니까 불타 죽은 거니까 burn to death. 그러니까 외우실 때 burned 불에 타서 to death 죽었다. 이렇게 하면 외우면 되겠고 매 맞아 죽는 거 있죠. 매 맞는 게 bashed거든요. 그러면 bashed 매를 맞아서 to death 죽었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고 그죠? 크러스트가 뭐예요? 짓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렌지 같은 거 있죠? 믹서기가 아니고 뭐죠?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오렌지 반으로 잘라서 딱 넣고 압축기로 딱 누르잖아요. 그럼 우린 쭉 나오잖아요. 주스 만들잖아요. 선생님도
호주에서 리조트에서 일할 때 그 아르바이트 할 때 그 많이 했었는데 쭉 내리면 이제 주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게 크러쉬예요. 그래서 크러쉬드 그러면 압축된 또는 압사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압사당해 죽은 거죠.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형당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사형 방법이 이제 교수형이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렇게 목을 매달아 그러니까 행이거든요. 그래서 행에다 이디 붙여서 행드 그러면 목이 매달려진 거죠. 그래서 목이 매달려져서 죽었다. 그러면 hang to death예요. hanged to death. 그러면 교수형 당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crush to death, 압사당한 것은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이제 그때 분노 많이 했죠. 자, manslaughter, homicide. 둘 중에 무엇이냐? 그렇죠?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저도 집이 인천 부평인데 부평에서 막 그때 기억나요. 2002년도에 길거리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막 그죠? 막 시위하고 미군 물러가라고 막 그렇게 또 부평에도 미군 부대가 있어갖고 뭐 그런 경우도 이제 기억납니다. 그래서 어떤 또 오해이기도 해요. 미군들이 나중에 밝혀진 건데 그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모르고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커브 도는데 애들을 못 본 거니까. 그래서 manslaughter 그러면 이거 뭐냐면 과실치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박종철 씨 그 치사 사건 있죠. 박종철 군 치사 사건. 그 박종철 열사죠. 그때 영화 1987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뭐 그때 경찰청장이라는 거 누군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탁 치니까 하고 죽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주장한 게 뭐냐면 맨슬로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야 너 이러지 뭐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말 왜 안 해? 하면서 책상 한번 탁 쳤는데 얘가 죽었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죽일 만 없었는데 죽었다 이거지. 그럴 때 쓰는 게 manslaughter입니다. 과실치사. manslaughter. 연음시켜서 manslaughter 그때 됐어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 했어요? 대공분실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렇게 물고문했잖아요. 물고문해서 이렇게 하면 이 대학생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고문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명백한 살인, 의도적인 살인이었죠. 그럴 때 쓰는 게 호미사이드. 그래서 이 박종철 여사는 호미사이드로 돌아가신 겁니다. 살인으로. 그래서 자, 이 사이드가 뭐냐면 사이드는 뭐겠어요? 사이드 그러면 죽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어 있죠. SUI. 수어 그러면 뭐예요? 셀프. 스스로거든? 그러면 스스로 죽는 게 뭐예요? 수어사이드. 자살이죠. 예를 들어서 패스트 아시죠? 패스트는 해충인데 해충을 죽이는 거. 그럼 패스트 사이드겠죠. 그런데 이 발음상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I를 하나 더 붙여서 패스티사이드 그래요. 그러면 살충제가 되는 겁니다. 살충제. 해충을 죽이는 거니까. 영어로 아기가 뭘까요? 인펜트죠. 그래서 원래 프랑스어 앙팡에서 나온 말인데 인펜트. 근데 영아사래. 정인의 사건 같은 경우 그것도 뭐 본인들 주장하기로는 애가 죽을 줄 몰랐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죽을 줄 모르고 아까 박종철 사건도 그렇고 죽을 줄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심하게 폭행해서 이러다가 한 사람 죽겠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것은 그거는 살인이죠. 그거는 명백한 의도적인 살인이죠. 호미사이드. 그러니까 정인의 사건도 살인이잖아, 살인. 그러니까 그럴 때 정인이가 죽은 건 참 안타까운 참 예쁜 애인데 그 정인이 죽은 사건도 뭐예요? 호미사이드로 봐야 돼. 호미사이드 아니고 인펜티사이드. 그 뭐다? 영아살이죠.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펜트가 아기인데 거기다 발음상 아이를 붙여서 인펜티사이드. 영아살이가 되는 거죠. 호미는 여러분 호모사피엔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도적으로 죽인다. 그래서 호미사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호미사이드. 그러니까 사이드를 붙이면 다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논쟁이 되었다. 논쟁이 영어로 뭘까요? 논쟁. dispute이라고 해요. dispute. 외워주세요. 자, 이제 좀 이렇게 무거운 내용이긴 했는데,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옛날 얘기를 좀 제가 하면서 이렇게 좀 풀어 설명했는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과실치사. 모르고 죽이는 것은 manslaughter 또는 manslaughter. 그리고 의도적인 살인, homicide. 이렇게 차이를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해야겠죠? 재판 용어로보다 trial. 법원은 뭘까요? court. 그렇죠? 그리고 판사 영어로 뭐죠? judge. 근데 judge가 있고 jury가 있어요. judge는 판사고요. jury는
배심원단이에요. 배심원단. 좀 차이 알아두세요. 자, plaintiff와 defendant 반대말입니다. plaintiff는 뭐냐면 원고. 이 사건 월드컵 때 효순이 미선의 사건에서 원고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 효순이 미선이었죠. 그 유가족이었고, 피고가 defendant. 난 죄 없다고 막는 입장이잖아요. defend가 막다는 뜻이니까 defendant. 이게 피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피고가 미군 측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원고 plaintiff, 피고 defendant. 알아두세요. accuse가 볼까요? 고소한답니다. accuse는 법률 용어고요. 일반적으로 고소하다 할 땐 sue라고 그래요. S-U-E. I'll sue you. I'll sue you. 이렇게. 나는 고소할 거야. 영어에서 이제 어쩔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다가 농담으로 어쩔 건데 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sue me 그래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sue me가 뭐야? 나를 고소해 이 뜻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회할 때 그런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sue me 그러면 어쩔 건데 내가 좀 이렇게 뭐 하고 싶어서 뭐 해봤어. 어쩔 건데 할 때 쓰는 게 sue me 그래요. 농담으로 sue me 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sue는 뭐다? 고소하다. 수가 다시 뭐라고 여러분? 수는 고소하다. 그죠? 근데 수는 일반인들이 쓰는 표현이고 accuse는 뭐야? accuse는 법률 용어이다. 알아두세요. 근데 여러분 accuse가 고소하다잖아요. 근데 단어 끝에 R에 붙이면 ER로 끝나면 행위자니까 accuser 그럼 뭘까요? accuser 그러면 고소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죠. plaintiff 원고가 되는 것이고 accuse 끝에 D 붙여갖고 accused 그럼 뭘까요? ed 붙이면 당하는 거니까 무슨 단어든 ed 붙으면 대부분 당하는 겁니다. 수동형이에요. 그러면 accused 그러면 피고가 되는 거죠. defendant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상 헌법상에서 뭐뭐가 있다 할 때 자 우리 헌법을 영어로 뭐 할까요? Constitution. 그래서 Constitution은 뭐 영어로 보다 헌법. 근데 우리 뭐 아까 정의법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그 학대 금지법, 아동학대 금지법. 그때 영어로 그 아동학대 금지법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청원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국회에서 그걸 논의해갖고 법으로 만드는 상정하는 거죠. 그것이 뭐다? legislation. 뭐라고 영어로? legislation. 다시 한번 뭐라고요? legislation. 겁니다. 민식이법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민식이법. 30km 구간, 그러니까 학교 근처야. 30km 구간에서는 무조건 서행해야 되고, 아이가 뛰어오면은 무조건, 아이가 빨간불에 걷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멈춰야 된다. 무조건 멈춰야 된다. 이런 거. 아이를 절대로, 그죠? 아이들 있을 때는 속도 내서가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죠. 민식이법. 그런 것도 뭐야? legislation.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법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constitution. 뭐라고요? constitution이 되는 겁니다. 헌법이 되는 거죠. 자, imprison은 뭐다? prison이 뭐죠? 감옥이죠. 감옥인데 IM 이미 붙으면 뭐가 안에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in prison 그러면 말 그대로 감옥 안에 쳐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구금이죠, 구금 또는 수감. 이거 이제 imprison은 이제 동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끝에 MENT 붙여서 imprisonment 그러면 명사입니다. 구금 또는 수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제 형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게 뭐죠, 영어? imprison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jai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jail 그러는데 jail이 뭐다?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감옥에 뭐 몇 년형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무기징역. 넌 평생 감옥에 있어라.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평생 감옥에 있는 거죠. 그 평생 영어로 볼까? life. 그리고 아까 수감이 뭐였죠? imprisonment. 그러면 평생 감옥에서 있는 거니까 life imprisonment. 뭐라고요? life imprisonment. 무기징역에. 근데 이제 사형은 뭘까요? 무기징역은 life imprisonment인데 사형이 가장 중대한 벌이죠. 중대한 일 할 때 capita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capital punishment. 뭐라고? capital punishment. 캐피탈에서 뭐 자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중대한 벌, 사형입니다. capital punishment 또는 death penalty라고 돼요. 말 그대로 죽는 벌이니까. 페널티가 벌칙이잖아. 근데
그냥 벌칙이 아니라 죽게 하는 벌칙이니까 데스 페널티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알아두시면요. 어렵지 않게 나중에 이제 법률 용어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강조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